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이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조금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바로 30년 후 2050년대 대한민국 아파트 재건축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건축이라고 하면 헌 집을 주고 새 집을 받으면서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뛰는 황금빛 시나리오를 먼저 떠올립니다. 강남의 낡은 음마 아파트가 혹은 목동의 단지들이 언제쯤 고층 랜드마크가 될 것인지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재건축은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성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존과 도시의 축소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흡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야 할 아파트와 반드시 팔아야 할 아파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대격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50년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 대한민국의 주택 중 약 13%가 빈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것이 재건축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입주자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을 일반 분양자들이 대신 채워줘야 수익이 나고 사업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30년 뒤에는 집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을 설립했는데 분양을 받아줄 수요자가 없어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면 그 아파트는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시공학자들은 이를 스마트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도시의 모든 곳을 관리할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거점은 70층, 80층으로 고밀도 개발을 몰아주는 대신 수요가 없는 외곽 지역은 재건축을 승인해주지 않거나 아예 국가가 부지를 매입해 철거한 뒤 숲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즉, 30년 후에는 우리 집 재건축 언제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집이 철거 대상인가요? 재생 대상인가요? 를 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건축 기술의 진보와 환경 규제입니다. 현재의 재건축 방식은 환경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수만 톤의 콘크리트 폐기물을 쏟아내고 다시 그만큼의 시멘트를 붓는 방식은 2050년대의 탄소 중립 기준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30년 후에는 탄소 배출권 비용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뼈대를 부수는 재건축은 범죄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장수명 주택과 AI 로봇 리모델링입니다. 미래의 아파트는 골조를 100년 이상 사용하도록 설계됩니다. 내부는 가변형 벽체로 언제든 구조를 바꿀 수 있고 노후된 배관이나 전기 설비는 AI 로봇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입주민이 잠든 사이에 교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층간소음이나 주차난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된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30년 후에 정비 사업은 전부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뼈대는 살리고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된 리모델링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적 유연성입니다. 리모델링조차 힘든 벽식 구조의 낡은 아파트들은 그야말로 자산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사비 측면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 분담금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에는 모듈러 공법이 건설 현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작된 방 단위의 유닛을 현장에서 드론과 로봇이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던 시대는 끝납니다. 이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입지가 좋은 곳은 분담금 부담 없이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형으로 변모합니다. 외벽의 유리창 하나하나가 태양광 패널이 되고 지열 발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30년 후에는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 아파트와 노후화되어 에너지 손실이 엄청난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바로 초양극화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격언인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는 30년 후에 더욱 혹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서울의 도심, 광역교통망이 집결되는 GTX 거점, 한강변과 같은 상급지는 인구가 줄어도 전국의 모든 자산가가 몰려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곳들은 70층 이상의 초고층으로 재건축되어 AI 기반의 컨시어지 서비스, 로봇 배송, 자율주행 주차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거주 편의성만 따지는 소비재로 전락합니다. 국가가 노후 건물을 매입해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정도만 받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진이 경제 TV 구독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아파트 사면 재건축해서 돈이 될까? 가 아니라 30년 후 인구가 반토막 나도 누군가 이 땅을 탐낼 것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미래의 친환경 건축 규제를 견뎌내고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구조인가? 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의 재건축 신화에 매몰되어 낡은 벽돌에 전 재산을 묻어두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재건축은 건물의 재생이 아니라 입지의 생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생존 가능한 곳에 있습니까?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50년은 먼 미래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는 현실이며 여러분의 노후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인구 구조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부의 대이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경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